매년 11월 9일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사고의 예방을 돕는 소방의 날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난방기로 인한 화재는 11월에 가장 많고요. 겨울철 화재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난방기기 사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무엇이고 화재 예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송규입니다. 지난 5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졌어요. 날이 추워지면서 대부분 가정에서는 이제 난방 용품을 꺼냈을 텐데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11월부터 급격히 늘어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절별로 보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좀 화재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는 급격히 늘어나서 12월에 피크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1월부터 3월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이 기기를 본다면 연료 절감을 위해서 땔감이나 목재를 사용하는 이 농어촌 주택의 화목 보일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무나 이런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화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주변에 이런 산이나 이런데 이제 마른 나무가 있기 때문에 뭐 불이 거기에서 확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화목 보일러를 쓰는 목적이 연료를 절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농촌이나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나무나 이제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나무나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그 불의 그 크기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네. 또 바람이 이제 불 경우에 이 바람에 의해서 옆에 있는 연료로 확산되고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사용하는 중에도 중요하지만 사용 후에도 잔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잔불에 의해서도 불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위험하다라는 데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나 연탄, 기름 보일러의 경우에는 또 일산화탄소 중독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산화탄소 중독은 매년 발생하거든요. 네. 아마 지금도 이달에도 발생했고요. 전달에도 발생했고 이달에도 꼭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 발생하는 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네.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연소 과정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불을 탈 때 불이 연소가 될 때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불이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밀폐된 네. 실내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불이 타거든요. 네. 그러다가 산소가 점점 없어지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그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아예 산소가 없어버리면 네. 불이 꺼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산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면서 불이 타는데 이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환기를 안 시켜버리면 네.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흡입이 돼서 질식에서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태울 때는 네. 항상 환기를 시키고 또 불이 끝난 다음에도 환기시켜야 됩니다. 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네. 환기만 시키면은 금방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난방을 끄면 금방 냉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전기 장판과 같은 경우에는 종일 켜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 유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원을 끄면은 금방 또 차가워지고 네. 반대로 또 전기를 꽂으면 전원을 켜면은 또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 그래서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금방 열이 오르기 때문에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호. 그래서 종일 이제 방 안에 있을 때도 항상 간헐적으로 껐다 켰다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과열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예. 날씨가 좀 특히 춥더라도. 이제 네.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이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불이 덮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불로 인해서 더 과열이 되는데 밖에서는 빨리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전기 난로나 또 온풍기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음식을 조리하거나 잠시 외출할 때처럼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거나 실행하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알고는 있었지만은 깜빡해서 입고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사용하는 이제 전기 용품 같은 경우는 외출할 때 당연히 끄야 되지만은 저는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코드를 뽑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가정에 사용하는 전기 용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용량보다 오버가 되면 과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또 과열이 돼서 전선에 의해서 화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서는 과전류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콘센트나 이 멀티탭을 쓸 때도 주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우선 콘센트나 멀티탭을 사용할 때는 우선 그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멀티탭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 사용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과열이 돼서 불 확률이 높고요. 또 멀티탭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그 낙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접지가 있는 선이 옆에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낙뢰 시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 우리가 코드만 꽂혀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선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걸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과전류를 사용하다 보면 지금 가전 제품 같은 것이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화재가 나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쓰는 이런 난방 용품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만 최근 그 캠핑장에서의 화재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연성 소재의 텐트와 전열기구가 만나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합니다. 지금 매년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겨울에 캠핑장 화재 여러 가지로 인한 화재가 캠핑장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텐트가 이제 가연성 텐트도 문제거든요. 네. 불이 나버리면 바로 이제 텐트가 이제 불타버리니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는 비가연성 재료도 사용하지만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텐트 내부는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는 옷이나 이불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불이 나면 확산이 굉장히 빨라져 버리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확산되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또 텐트 안에는 우리가 그 불을 뗄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통도 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이제 불에 번지되면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아.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보일러의 경우도 그랬지만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 일산화 탄소 중독 위험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금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일반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많이 있지만 매년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지금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텐트가 굉장히 밀폐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음식 조리를 하다 보면 텐트 안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텐트 안에서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텐트 안에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잘 타죠. 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밀폐된 경구 안에 산소가 점점
줄어들면서 불안전 요소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잠에 들었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텐트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텐트 안에서 불을 피지 않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네. 불가피하게 텐트 안에서 불을 켜게 된다고 하면 네. 항상 환기를 시키면서 불을 피우고요. 네. 또 불을 피운 다음에는 항상 크게 환기를 한 다음에 불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강원도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관련 법률도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때 상당히 그 많은 고등학교 그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하면서 뭐 거의 뭐 7, 8명이 뭐 사망하고 뭐 중상을 입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크게 그 위험성을 느꼈었는데요. 그 이후로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농어촌 정비법, 뭐 액화석유, 가스법, 또 도시가스법이 바뀌긴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음흠. 법률이 바뀌기 이전에 설치된 네.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100% 아.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9년도 이후 2000년부터는 새로 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안전 설비가 돼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이 사업체에 대해서는 불안전하게 미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꼭 확인해야 되고요. 또 여기서 또 미흡한 점이 보면은 뭐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지만 네. 기름으로 태우는 기름 보일러에 대해서는 규정들이 상당히 아하. 지금 미흡한 거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업체보다도 음흠.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어디 여행이나 가지 않습니까? 펜션이나 네, 이런 그렇죠. 어떤 뭐 숙박업소에 가면은 네. 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환기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수확이 끝난 농촌에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를 하게 되는데 자칫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 큰 화재로 이어지죠. 주의가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도 보면은 규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보면은 어떤 100m 이내에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가지고요. 네. 특히 이제 다른 사람 산림에 또 불을 피우는 경우에도 5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 내 산림에 불을 피우는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뭐 실수로 했을 때도 뭐 300만 원 이하까지 벌금에 이렇게 처해지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법률로 하고 있지만 이 법률의 위반 규정을 떠나서더라도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산 근처에서는 절대 불 피우면 안 되겠다는 이런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더불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한 요즘 등산을 할 때도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수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뭐 담뱃불 원인인데요. 네. 작년 뭐 3월에 울진 대형 산불의 원인도 담뱃불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담뱃불로 인해서 뭐 화재가 대형 어떤 재난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어떤 산에서 치사 행위는 당연히 안 해야 되고요. 네. 또 산에서도 치사가 허가된 구역이 있거든요. 네.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어떤 안전을 꼭 살펴야 되고요. 뭐 흡연 금지, 라이터 소지 금지들은 당연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평상시에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네.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계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화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방을 위한 당부 말씀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순간의 어떤 한순간의 실수가 큰 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이 재앙은 지금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가정의 불행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순간의 어떤 주의가 우리 국가의 재앙까지도 막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안전에 꼭 유의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